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번 회차 123회죠. 123회 조경기술사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시험들 다들 보신 분들이 아마도 이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123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사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123회 조경기술사. 조경기술사 문제를 봤을 때 어렵다, 쉽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다라고 판단하는 건 내가 아는 문제,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준비한 문제들 많이 나오면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문제 또는 본 적이 없는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저희가 기술사 시험은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단답은 3개를 버릴 수 있고 논술을 2개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으나 버리고도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안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알긴 아는데 이거를 단순암기를 했다든지 특히 법규, 기준 이런 게 대거 나오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법규나 제도나 기준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답을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쓰기가 난감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가 또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시험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합격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아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못 풀었는데 합격을 하네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경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합격이 쉽게 되느냐. 자신 있게 풀었고 아는 문제가 많아서 답지를 썼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다,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합격을 하고 못하고의 판단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 이 수업을 들으면 그럼 나는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그거는 결과를 나와봐야지 알겠으나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시험 문제를 보고 대략 누가 합격할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격률이 퍼센트가 낮아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2명을 뽑는다든지 3명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작은 차이에 의해서 합격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그렇게 낮은 퍼센트, 즉 3%, 5% 이렇게 합격률이 되지 않을 것이고 8%나 10%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합격할 사람 합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1교시 단답에 대한 거. 자, 2, 3, 4교시 논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 분석을 할 때는요, 단답부터 분석을 하면 2, 3, 4교시 논술 문제의 분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출제위원들이 3분인데 이 3분들이 단답과 논술을 다 준비해 오시고 그 안에서 문제를 선정하다 보니 이 3분이 어떤 경향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와 2, 3, 4교시 문제는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교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교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1교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요. 자, 보시면 과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어? 어느 과목에 걸려? 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기준. 자, 이건 기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준을 물어본 거는 법제도에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법규라고 보고 여기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적지 분석 과정입니다. 자, 적지 분석 과정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죠? 적용 계획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의 수요 산정 방식의 유형. 자,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적용 계획 또는 적용 설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 책에서는 설계에 포함시켰던지 계획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계획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기준 국내 보호지역의 유형 및 지정 목적. 자, 이거는 법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은 이것도 법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행태적 분석 모델. 자, 이거는 적용 계획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전통 적용에서 담장의 종류. 이거는 동양 적용사 문제네요. 그리고 콘크리트 혼화재와 혼화재. 자, 이건 어디 문제인가요? 적용 시공구조 문제입니다. 그 다음 BOT와 BTL 계약. 이건 계약에 관한 거죠. 건설 사업관리 계약. 자, 계약은 법에서도 적용 법규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뒤쪽에 시공 쪽에 가면 계약의 종류들 쫙 나오죠. 자, 그래서 시공을 일단 넣겠습니다. 건설 사업관리 계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분에 있고요. 자, 코디트 모델. 코디트 모델은 지금 처음 출제됐는데,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이거는 조경 관리 쪽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현장 포토 및 임목 폐기물을 이용한 녹화 공법. 자, 이 문제는 시공 문제에서도 볼 수 있고 표토나 임목 폐기물 녹화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환경 관리에서도 생태보건 공학 얘기를 할 때 비탈면 얘기를 할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조경 쪽에 시공 쪽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자, 제도죠, 제도. 그래서 법규 쪽, 법규 제도 쪽에 넣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우리가 과목별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출제된 데가 적용 법규와 적용 시공구조. 자, 이쪽에 모아지죠. 지금 4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개가 출제된 게 적용 계획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면은 출제가 많이 된 데가 적용 법규와 적용 시공구조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적용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죠. 우리가 기숙사 공부를 할 때는 8개 과목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3개 과목이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2년, 3년 정도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왔어요. 어떤 과목에 편중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다 골고루 나왔고 안 나오는 과목이 한 과목 정도라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 최근 2, 3년 안에 유형하고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는 거는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 전에 기출문제 중에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도 풀고 최근의 문제들도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푼 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의 경향하고 조금 다르거나 기출문제 아닌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과목은 한쪽에 편중돼서 나왔구나. 즉 법규,
법규가 많이 나오면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법규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경 시공구조. 자, 시공구조 쪽은 우리가 아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의 종류에서 봤던 건데 이번에 계약에 우리가 아는 계약의 종류들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기출문제들, 10년 전에 오래전에 기출문제에 BOT, BTL 문제가 나왔고 건설 사업관리계약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기출문제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획이나 관리에서 나온 문제를 봤을 때는 조경 계획에서 나온 문제들은 그래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이고 제 책에도 있는 문제들이어서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경 계획에서 나온 문제들은. 자, 그리고 관리 쪽의 문제, 콘크리트 혼화재나 혼화재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최근에 콘크리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기출 문제 중에 나왔던 거와 유사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조금 공부를 해 두신 분이라면 아마 그 문제를 푸셨을 때 콘크리트 혼화재나 혼화재라는 걸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답을 보고 논술로 한번 들어가서 볼 겁니다. 자, 논술 문제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볼 건데 자, 논술문제 2교시에 건설공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문화재 기초조사입니다. 자,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문화재 기초조사 이것도 법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은 이쪽 편에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논술. 자, 기초조사 문화재 보호법 그래서 법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문화재 보호법은 제가 법규에 책에 넣지를 않고 동양조경사 쪽으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동양조경사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동양조경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경계의 사회 행태적 분석 도구, 설문조사 특성, 설문조사 방식 이거는 조경 계획론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잔디반 갱신작업, 갱신작업 종류 배토작업 자, 이거는 조경 관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벽면 녹화, 녹화 형태, 형태별 도입 기준, 도입 수종. 자, 벽면 녹화는 제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연환경 관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놓고 자연환경 관리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법규는 나왔는데 자연환경과 관련된 1교시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나 법규 문제라든지 뭐 시공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환경 관리가 없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벽면 녹화는 자연환경 관리 문제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단지 이제 환경이면서 법규이니까 법규 쪽에 제가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주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실제 실무적 사업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장기 미집행공원하고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환경정책 추진 원칙 이거는 환경정책론이라는 이론에서 항상 언급되는 내용인데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환경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인데 그러면 법규에 넣겠습니다. 법규, 제도, 정책 모두 다 그쪽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환경정책을 자연환경 관리에 포함시켜서도 되나 거기에는 정책이나 법제도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법규 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교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3교시 문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개념 사업 추진 전략 스마트 시티는 그 전에 기출문제 단답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마트 시티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건 저랑 같이 얘기를 해봤던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법규 문제로 포함을 시켜도 되고 스마트 시티를 그러면 어디로 포함시킬까요? 스마트 시티 문제를 법규 쪽에도 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 시티를 조경 계획이나 조경 설계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러면 설계 문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경 설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계획 설계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입니다. 자,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동양조경을 공부할 때 합니다. 중부지역 마을 만들기 조경정책 수행 시 주민 참여 유형과 참여 단계. 자, 주민 참여 문제는 설계나 계획 쪽에 조경 계획이나 조경 설계 쪽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한번 설계에 넣어볼까요? 그 다음 조경 설계에 이용되는 주요 수종, 산사, 왕법, 마감업, 회원, 모감주는 조경 설계로 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수목에 대한 거. 식재 수목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 문제는 우리가 조경 관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원 녹지 공간 안전관리 사고. 자, 안전관리 사고 이것도 관리 쪽에서 또는 시공 쪽 관리 쪽에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놓겠습니다. 안전관리니까. 그 다음 마지막 4교시입니다. 보행자 시설계 보행자 전용도로. 자, 보행자 전용도로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나요? 설계 쪽에서 공부를 하죠. 설계 쪽에서. 그 다음에 설계 VE, 자, 설계 VE 개념 목적 효과 뭐 조직 구성. 설계 VE는 어디서 공부를 하나요? 자, 이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법규나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창덕군 개요 공간 구조. 자, 동양조경사입니다.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해 도시림 기본계. 자, 우리 도시림 기본계 도시숲 공부 엄청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법규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시도 중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제도 당연히 이것도 법규죠. 자, 법규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녹색 채권. 이거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시의적으로 제안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환경부 보도자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포함시킬까요? 자연환경관리 쪽으로 한번 포함시켜 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논술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목에 걸리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 유형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논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단답에서 나온 것들, 시공 쪽 빼고 단답에서 나온 거 외에 자연환경관리나 조경 설계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나온 거는 서양조경사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양조경사 부분은 안 나왔어요. 자, 지난해에는 서양조경사 쪽에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서양조경사 문제가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전반 시험에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논술도 여전히 법규 문제가 많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관리 문제가 많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 문제도 많네요. 자, 그리고 동양조경 문제 있었네요. 동양조경.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과목에 집중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단답하고 논술을 합쳐서 보면 법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걸 보면 법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시공 문제, 설계 문제, 그리고 뭐 자연환경 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조경사 문제가 4문제. 동양조경사 문제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한 해차에 4문제 정도는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봤어요. 자, 법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렵게 느끼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모르면 응용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응용해서 순발력으로 여러분이 아는 실무나 여러분이 했던 공부를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규 문제는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규는 응용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교재에서 나온 거라든지 제가 시사에서 언급한 것들, 이거 제법 됐습니다. 1점 처음 등장한 문제들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우리 마지막까지 이 문제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준비한 예상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찍어드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반갑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자,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공원누트 수요 산정 방식은 제 교재에 예제집에 있습니다. 적지분석 이론서에 있어요. 자, 이론서와 예제집이 구분되어서 제가 교재를 구성하는데, 이론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경의 학회에서 발간한 조경의 대개들이 있습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조경의 대개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필요한 것들, 기수나 문제 기출에 나왔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이론서를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기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론서에 있는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실 때 예제집 먼저 보시지만 문제로 봤을 때가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제집을 본단 말이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론서도 한번 훑고 정리를 해라. 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문제로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효율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론서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론서를 문제처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이론서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론서가 제 책이 한 권짜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라고 하는 것들은 한 권이 아니죠. 한 권이 아닙니다. 10권도 넘습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것들만 10권이 좀 넘어가고, 그 외에 내용들, 논문이라든지 필요한 것도 포함시켜서 제가 요약해서 이론서를 썼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론서까지 해서 여러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서를 본 분들은 또 유리했겠죠. 아, 내가 이거 봤던 문제네? 교재에 있었네? 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법 있었어요. 적지 분석 과정이라든지 행태에서 분석 모델이라든지 전통경제 담장 종류라든지, 그리고 현장 표토 임무 폐기물 녹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안 나온 것 중에 이번에 출연한 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제가 시사 문제로, 올해는 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왜냐하면 이게 올 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사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2차 미세먼지 관리제를 올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얘기는 했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강조해서 했던 거고, 이 문제는 시사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하고 제 책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며 없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단답을 보고. 유아수업 체험원의 등록 기준, 이거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고 제 책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콘크리트 혼화제는 이거는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 책에. 그래서 그걸 연장시켜서 봤으면 알 수 있을 거고, 건설 사업관리 관리 계약은요, 이게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저희가 적용 시공학과 적용관리학은 새로 개정판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쓰라고요. 항상 개정판이 나오면 개정판의 내용을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개정판을 쓰면서 새로 추가된 계약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디트 모델도 저희 관리학 체계에서 개정되면서 들어갔지 그 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론서 언급은 했으나 제가 이 책 중에 이걸 해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시공학 책과 관리학 책의 개정판이 나왔으니 그 책을 보고 여러분들은 답안을 작성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없었던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은 찾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다면 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본 적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과 수술이나 가지치와 관련된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이긴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몇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새로운 거는 단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제 책이 있긴 하나 기출문제에 없었다. 자, 두 번째, 법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단순함기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을 얘기하자면 합격할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근데 시험은 어려웠다. 잘 쓰지 못했다. 그래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시험을 응시를 했다면 시험은 어려웠으나
합격한 사람 합격은 하기 때문에 합격 발표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다. 뭐 벼락치기를 했거나 또는 꾸준하게 공부한 게 아니고 아니면 첫 시험이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부터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5월 시험 대비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123회 적용기술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